미국 대선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지금 전 세계는 백신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제약주들, 바이오주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 아직 못 오른 종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섹터들이 좀 강하다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백신이죠. 바로 미국 대선 이후부터는 각 제약사들이 성과를 하나둘씩 내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좀 큰 상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현재 사진과 같고요. 가장 이제 유명한 인지도로 보자면 뭐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정도가 이제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중국계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중국은 왠지 좀 약간 뭐 믿음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요 시노백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임상 과정 중에 사망자가 나와서 지금 스탑된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도 있지만 러시아도 그렇게 쏙 믿음이 가는 나라는 아니라서 일단 좀 제외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진행하는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화이자 쪽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라는 부분이고, 조만간에 모더나에서도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곧 있어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백신 전쟁이에요. 어떤 나라의 어떤 제약사가 가장 첫 번째로 개발하느냐가 정말 인지도의 차이,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결과. 현재 지금 화이자가 제일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화이자에서는 그냥 자기 회사에서 스스로 이런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아직 뭐 논문 단계로 간다던가 아직 공식적인 정말 대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전쟁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나씩 종목들을 좀 알아보게 되면은, 이미 화이자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과거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 지난 9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임상이 유럽에서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임상 중단을 좀 거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진행된 임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연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고려하겠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한국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대체로 보게 되는 거죠. SK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SK 케미칼 우리 며칠 전에 봤지만 MSCI 지수 편입이 됐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딱 쌍봉, 전고점에서 부딪혀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SK 케미칼부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6만원대부터 갔다가 이제 꺾여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죠. 이거는 호재이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은 호재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호재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주가는 좀 빠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K 케미칼은 요즘에 좋은 내용이 많아요. 좋은 호재는 많은데 주가가 많이 오른 관계로 차라리 SK 케미칼보다는 전 SK 케미칼 우선주가 좀 어떨까? 우선주는 과거에 SK 케미칼보다 훨씬 더 강했던 탄력을 보였었는데 요즘엔 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선주 쪽이 좀 더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케미칼 아직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AB프로바이오가 아스트라제네카랑 또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데, AB프로바이오를 보게 되면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은 지금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3일 동안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돼서 단일가 거래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나서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올라오는 강한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올라갔으니까 조정실 한번 노리면 되겠죠. 좀 빠졌을 때 요건 이미 올랐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음으로 볼만한 종목이 이제 진매트릭스나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차트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는 요즘 들어 좀 가고 있네요. 네, 요즘 들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아직 좀 승산이 있는 아직 할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괜찮고 유나이티드 제약이 조금 요즘에 좀 역행을 하고 있죠.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반토막을 넘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더 이상 빠질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는 뭐 5만원 아래쪽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면 한 6만원쯤에서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제약.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저는 좋다고 봐요. 단기로는 글쎄요. 당장 올라갈 종목은 아니라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 움직일 법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고, 그 이외에 또 기업들을 보면, 뭐 여기 보면 존슨앤존슨이나 또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뭐 일라이 릴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도 참고로 한번 보실만 해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면, 네, 가장 먼저 이 시장에서 이 다국적 제약사랑 관계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다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연관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냥 뭐 다른 약, 저는 코로나 백신이 아닌 다른 약이랑 다른 약 거래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그냥 관련주다 뭐다 해서 막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엮는다고 하면 유한양행이 생각보다 많은 제약사들이랑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요즘 좀 가다 약간 밀리고 있지만 저는 투자 관점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유한양행. 주가 단기 저점 찍고 살짝 돌리는 구간이니까 해볼만 하죠. 전고점 부분까지.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역시 뭐 무거운 종목이니까 대형주기 때문에 천천히 밀릴 때 담아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노팜, 중국 쪽이죠. 중국의 시노팜이랑 관계 있는 기업들이 이쪽에서는 아직 순위권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 시노팜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 아이큐어나 바이오리더스 이런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는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큐어의 경우는 차트 흐름이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해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바이오리더스의 경우는 지금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중간에 추세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대로 한번 터지면은 많이 가고 이제 이번에 좋은 성과 못 내고 그냥 이 사람들한테 잊혀져 버리면은 한동안 또 몇 개월 동안 바닥을 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먼저 선취매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켜보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을 보고서 따라붙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오리더스 같은 종목이나 아이큐어가 중국의 시노팜 쪽이랑 연결이 돼서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쪽으로는 일동제약과 보령제약이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일동제약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신고가 돌파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괜찮아 보여요. 전고점 돌파 임박한 상황이고 일동제약 그리고 이제 보령제약의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주가가 약간 내려가는 추세죠. 약간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저는 일동제약이 좋아 보이는데요. 보령제약도 크게 제 생각에는 뭐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것도 현 구간 대비해서 오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올라가려면은 이제 얘네가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TNR 바이오팹과 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TNR 바이오팹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 급락을 좀 주었고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약간 추세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오기보다는 좀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 이제 분할 매수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보니까 예전에 상장할 때는 3D 바이오 프린팅 그런 걸 상장을 했었던 종목이네요. 주가는 현 구간이 저는 단기 저점이라고 보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 다음 인콘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에서 전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좀 후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바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바닥이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고점에 가 있는데 종목은 너무 바닥에 있다. 너무 엇박자를 타고 있죠. 이런 종목은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백신은 아직은 임상, 다른 나라 막 3상까지 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1상도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좀 아쉽죠. 그나마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이제 치료제 쪽에서 그나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쪽으로 보면은 아직은 진행 단계가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해외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데는 일단 자기 나라 사람 다 맞추고 그 다음 우리나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 더 급하죠. 그래서 거기다 맞추고 나서 후순위로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보니까 우리 국민의 60%가 맞을 만한 그런 백신을 이미 확보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니까 아까 아스트라제네카 쪽도 있는 것 같고 아마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랑 이제 물량들을 다양하게 계약을 해놨을 거예요. 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여러 가지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백신이 이제 그 틈새를 파고 들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종목들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정말 놀라운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넥신과 SK케미칼, 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고 우선주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제넥신이랑 진원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가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이렇게 고점 대비 싸게 살 수 있겠어요. 고점 19만원인데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죠.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현재 임상 1상 전에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4만원, 5만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3만원 이상까지는 현 구간 대비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이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는데, 소식들이 보통 해외에서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전날 해외 증시를 잘 보셔야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어떤 제약사가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서 있는 수준이 지금 막 굉장히 엄청나게 앞서 있는 상태는 아니라 다들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 전쟁이라고 보여지고 확실한 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회 주면 파는 거예요. 수익 주면 파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고, 언급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미 시세를 상당히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나서 맘 편히 기다리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다가 수익 주면은 팔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계속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은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끝으로 오늘 나왔던 소식들 중에서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SK가 이제 백신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초저온으로 보관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콜드체인 관련주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SK가 국내 유일의 초저온 이 콜드체인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초저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영하 70도 이하로 유통을 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기 위한 이 최적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들어가서 현재 지분이 2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사실상 내년 2분기부터 공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임상 과정이 순탄하게 될 경우가 2분기고요. 만약에 임상 과정이 좀 꼬이면 이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2분기부터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콜드체인 기업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 거예요. 백신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럼 백신 이제 유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K가 지금 안 그래도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이런 내용 나와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초저온이라는 기업은 현재 송도에 있는 초저온 이 콜드체인 물류센터 클러스터 사업에 사업도 참여하고 있고, 또 SK가 이미 250억을 투입을 했지만 125억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저 회사가 돈을 벌면은 SK도 같이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K 그룹주에 대해서도 요즘에 우리가 너무 SK 케미칼이나 이쪽에만 좀 집중하고 있고, 또 SK 바이오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좋은데 SK 자체에도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주가도 잘 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나 우선주 너무 좋아요. 잘 가고 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잘 보시면서 SK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SK. 이 SK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여기 33만원대 놀던 주식이 18만원까지 내려와서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SK 우선주도 있죠. 우선주도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만약에 뜨게 되면은 급등하는 거 따라 붙지 마시고, 밀릴 때 눌림목에서 조정시 잡으면은 음봉 보고 잡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원체 바닥이니까 눌림이 나온다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K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끝나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영상 통해서 제가 항공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항공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는데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항공주들은 내년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예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대한항공 쪽으로 매각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 주가 역시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아시아나항공 보유하신 분들이나 또는 아시아나 IDT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께 이제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성과가 나왔고, 예상했던 대로 대한항공이 이런 항공사들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M&A에서 사이즈가 엄청 커지게 된다면 정말 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정말 메머드급 항공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또는 중소형 항공사들도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들떠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당분간 주가 상승을 통해서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백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까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잘 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하나 청취하고 있고 하니까 많은 의견들 남겨주셔서 또 다음 영상 제가 제작할 때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어플과 또 카톡방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영상 하단부에 이 클릭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우리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